혁신이 멈췄어요. 우리나라에 유니콘 기업인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혁신하겠다고 하면 모든 법에 걸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이게 이제 도덕적 이상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감옥까지 가야 된다? 안 하죠. 그냥 막내가 해. 힘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책임 회피와 보신주의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컨셉이 조직 내에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혁신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마로. 이걸 우리는 도덕적 이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가장 민감하게 표출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죠.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역대급으로 최대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이상주의가 자녀에게 작동하죠. 교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녹음기 집어넣고 애들 보낼 거야. 완벽한 도덕주의적 실험실이 교육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지 씨가 유치원에서 24시간이 모자라요. 유치원 교사의 하루를 기계적인 미소로 응대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엄마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우리 선생님, 우리 하준이 피부 예민한 거 아시죠? 피부 햇빛에 나가면 알레르기 생기니까요. 안으로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대변 보고 뒤처리할 때에 우리 아이는 프리미엄 물티슈 써야 되는데 유칼립투스 성분 포함된 식물성 원단 물티슈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어머나, 저도 우리 하준이 그런 거 잘 알아요. 유칼립투스 성분 좋은 걸로 하준이 꼭 닦아줄게요. 이런 대화죠. 이상주의적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냉소적인 이야기를 올려준 겁니다. 근데 수많은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마치 PSTD 오는 것 같다. 내 아내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저 정도는 지금 약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요,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봄 야외에 소풍 나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유치원에서 응원할 때 하진이 이겨라, 하진이 이겨라 속으로 해요. 기자가 묻죠. 왜 조용히 하세요? 아이고, 저희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 시끄럽다고 소란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응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사회풍자 정말 잘합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이 된 감정 노동이죠. 과거에 모래바닥에서 우리 놀았습니다. 근데 모래에서 중금속 나온다, 우레탄 깔면 우레탄에서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 뭐 안 되는 거죠. 규제의 칼날입니다. 어느 아이도 다쳐서는 안 된다라는 무결성의 잣대가 역설적으로 아이들의 뛰어놀 권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모습 본 지가 한참 지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경영 현장이 다릅니까? 학교 현장에서 도덕적 무결성을 강제하는 법 앞에서 본연의 교육 기능이 상실해 버렸다면 우리 기업은 완벽한 안전과 공정을 향한 사내 규제 앞에서 본연의 혁신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그런 거예요. 기업의 목적이 공정이 목적입니까? 공정하려고 회사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기업의 목적은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공정해져야 되죠. 결국은 책임 회피와 보신주의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컨셉이 조직 내에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혁신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 이상주의가 공직 생태계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어느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어요. 그 공무원들 다 감옥 보내고 철컹철컹 보내면 누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연, 환경에 관련된 그 일을, 어떤 인재가 그 일을 먼저 하겠어요? 안 하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부득이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감옥까지 가야 된다? 안 하죠. 야, 막내가 해. 힘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영역에 혁신이나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공직 생태계에 사회적 기피 현상이 있다는 거, 뭐 여러 번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안 맡으려고 합니다. 교육 기회 원천적으로 차단되죠. 수학여행 가고, 체험학습하고, 운동회도 하고, 달리기 해가지고 1등도 해보고, 꼴찌도 해보고. 저는 달리기 하면 늘 꼴찌였어요. 달리기 하면 언제나 꼴찌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야, 이놈의 달리기 나를 학대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지금 나를 피해를 주고 있어,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달리기 꼴등하면은, 야, 왜 이런 달리기를 해가지고 내 아들 지금 이렇게 고생시켜? 안 했어요. 달리기 꼴등하면은 제 꿀밤부터 날렸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놈이라도 제껴!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도덕적 이상주의 안에는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죠. 소극행정이 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어떻습니까?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도덕적 명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거나 좀 더 현장을 좀 더 발전하는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한 이후에 공무원, 지자체, 기업들은 실질적 안전 혁신에 투자하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 서류 작업, 하청업체로 책임 떠넘기기. 지금 일어난 현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업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뭔가 혁신하겠다고 하면 그거 모든 법에 걸려요. 유권 해석을 해줬어도 나중에 여론이 바뀌면 그거 잘못 봤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이거 뭐 지하철이랑 연결해줬는데 그거 뭐 구청장이 해줬는데 구청장이 잘못한 것 같아요. 구청장도 감옥 가고 당신도 감옥 가세요. 뭐 이게 이제 도덕적 이상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혁신 생태계도 많이 붕괴됐습니다. 우리나라 상상해보세요. 네카라 쿠베당토 기억나시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민,
쿠베, 쿠팡, 당근, 토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스타트업이죠. 유니콘 기업이죠. 근데 마지막 유니콘 기업이 뭐라고요? 토스예요, 토스. 토스가 도대체 몇 년 전에 지금 창업한 곳입니까? 10년 넘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 유니콘 기업이 나온 지가 지금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이 멈췄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타다 사태 일어났었죠.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 기본 생존권이나 도덕적 여론을 거스르는 파괴적 혁신을 불가능하던 것을 뼈저리게 감지하고 벤처 캐피탈들 많이 철수했습니다. 게다가 국내로 들어온 이런 글로벌 기업의 본사 다시 플립 현상, 다시 빠지는 겁니다. 다시 빠지고 있어요. 여기는 투자 빙하기다 이런 표현들을 오래전부터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어때요? 기업 내에서 R&D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즉 사내 감시팀이 준법 감시하는 거, 이 팀이 조직을 주도해 버리는 겁니다. 대기업의 사내 벤처 나오죠? 대기업들은 신사업을 본사 내부에서 추구하기보다는 사내 벤처를 분리하거나 외부 스타트업을 인수해 버리죠. 왜 그래요? 신사업 실패 논란, 그리고 논란이 발생했을 때 CEO를 보호해야 되니까 꼴이라도 잘라야 되니까 벤처 만들고 하청 줘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덕적 이상주의인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이 도덕적 이상주의가 법제화 되어 버리죠. 2023년 6월 기획재정부는 라면 기업들에게 공개적으로 가격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농식품부가 빵, 우유, 핵심 부품의 물가 관리 전담관을 지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명분이잖아요.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라면을 올려? 이 도덕적 이상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질소, 공기 빵빵하게 넣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24년 6월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출시한 신차 홍보 영상에서 한 직원이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집게 손가락 모양을 영상에서 노출이 됐대요. 그 밑에 댓글에 이거 나만 불편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만 불편해? 결과적으로는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사전 예약 다 취소되고 영상 내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될 때에 이게 아이디어 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봐요?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봐요. 이게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팀은 이게 또 성과예요. 극단적 자기검열로 오는 거예요. 도덕적 이상주의죠. 건설업에서 완벽한 안전을 요구하니까 공공인프라 보이콧 일어나죠. 식품업에서 고통분담 가격 통제하니까 슈링크플레이션 나오죠. 마케팅에서 이상주의 요구하니까 극단적 검열, 하향 평준화 나오죠. 이게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부패 없는 사회, 깨끗한 정치, 어린이 보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절대선, 도덕적 당위가 법률이라는 강력한 칼을 만나서 결국은 자율과 상식의 영역을 형벌로 강제하는 단계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도덕적 이상주의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세균을 박멸하려다가 생태계 전체가 말라 죽는 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덕주의의 역설, 보호의 역설이에요. 선의로 출발합니다. 당연히 선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책임이 팽창합니다. 그 법 때문에 엄청난 책임이 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고용, 사업, 현장 업무에 대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 책임을 감당하느니 안 해버리고 말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관련된 생태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규제는 결국 리스크가 되는 사람, 약자를 배제해버리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약한 기업도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는 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법적 테두리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가역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인간 중심의 리스크를 관리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HR, 자동화, 조직 문화 이런 요소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조직 내부에서는 실패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보신주의가 조직 내에 있는 거예요.